이번 영상에는 왜 HTS가 렉이 걸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뭐 여러분이나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런 이유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소위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제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가 하는 말은 다 추정이고 뭐 완전히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증권사 HTS를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으면 왜 그렇게 렉이 걸리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작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오랜 기간의 경험, 뭐 그런 것들을 비춰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렉이 걸리는 것 같다. 라는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해서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나와 있기로는 뭐 첫 번째 렉이 걸린 이유가 멀티코어를 지원하지 않아서이다. 두 번째, 그것보다는 그냥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렉이 걸리는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말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렇게 흔히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렉이 걸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멀티코어가 안 돼서 그런 거고 두 번째가 그 보안 프로그램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안 프로그램은 이제 안티 디버깅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렉이 심하게 걸린다 생각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최적화를 넘어선 최악화 요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같은 그런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는 멀티코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멀티코어가 아니라서 이제 렉이 걸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 원인으로 보이고 그러면 멀티코어를 안 한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CPU 작동 속도가 워낙 빠르다고 해도 그 화면 개수가 막 몇십 개 이상 돼버리면 이게 CPU가 바빠도 너무 바빠요. 이게 CPU가 이제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데이터 수신하고 이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죠. 뭐 차트, 호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화면 개수가 뭐 한 50개다. 이렇게 되면 그 CPU가 바빠도 너무 바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호가창에서 막 시세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막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많이 바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렉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차트도 뭐 그냥 띄우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동 평균선에다가 뭐
보조지표 띄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수식까지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까지 되면은 사실 부하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막 데이터 수신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CPU 한 개만 붙잡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멀티 스레드 버전의 HTS를 출시하는 걸 준비 중에 있긴 한데, 제가 만들어도 렉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CPU 한 개만 붙잡고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뭐 흔히 인터넷에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전문가, 뭐 그런 반문가 막 그런 사람들이 1코어 2스레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코어 2스레드가 아니고 그냥 1코어 1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1코어도 아니에요. 그냥 1스레드예요, 1스레드.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1스레드입니다. 1스레드고 그냥 싱글 스레드 방식이에요. 무조건 그 코어 한 개만 붙잡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코어 2스레드다 그런 말은 제가 봤을 땐 좀 근거 없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코어가 아닌 거는 일단은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의 문제. 뭐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 뭐 기가 인터넷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네트워크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왜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냐면은 이 HT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양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HTS에서 데이터를 주로 이제 수신만 받지 전송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신 받는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초당 100KB 예상합니다. 초당 100KB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100KB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집에 그 인터넷 선이 문제라는 건데, 회선이 그 정도면은 여러분 집에서는 뭐 인터넷으로 다운도 받을 수 없고 유튜브로 영상도 못 봐요. 이 정도면. 이게 그 데이터 양이 이게 엄청나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뭐 네트워크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진짜 그가 뭐 초당 한 100Mbps 정도로 나온다는 말인데, 100Mbps만 해도 바이트로 바꾸면 12.5MB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없고, 제가 알아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 정도 양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뭐 관심 종목 뭐 한 100개 정도 하고 뭐 전광판 띄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초당 100KB 정도 저는 예상합니다. 정말 내 예상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초당 1MB는 절대 안 돼요. 설령 초당 1MB가 나왔다고 쳐도 웬만한 대역폭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 정도 가지고서 네트워크의 문제 때문에 HTS가 렉이 걸렸다? 이거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려, 이건 완전 개소리다. 뭐 내 말 듣고 누군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거는 완전 개소리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 정도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4K 영상을 4K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해외망 쓴다고. 이거는 뭐 국내망인데 증권사가 다 국내에 있지 해외에 있지 않잖아요. 국내망을 쓰는데 이 정도도 안 된다? 그 말이 안 돼. 그건 절대 말이 안 돼. 그래서 네트워크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세 번째,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거의 절대 아니에요. 저는 거의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이 보안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그 어느 그냥 뭐 업체명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알랩 세이프 트랜잭션 그거랑 뭐 키보드 보안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끄면은 뭐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을 안 끼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사실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랩 세이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 데이터 자체를 뭐 어떻게 안정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초당 100KB 예상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암호화 통신을 하든지 뭐 암호화 시키든지 뭐 복호화 시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건데 아무리 CPU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초당 100KB 정도의 데이터를 이 그 보안 프로그램이 처리를 못 해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초당 막 12.5MB 이상으로 막 엄청나게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뭐 그 알랩 세이프 트랜잭션이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100KB의 데이터도 아무리 보안 프로그램이 느려 터졌다 하더라도 이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해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뭐 키보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는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거는 거의 문제가 없다. 거의 없다. 제가 확신을 못 하겠는데 거의 없다. 라고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뭐 이 보안 프로그램 다 끄니까 뭐 렉 없어지는 데가 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뭐 확신은 못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리고 뭐 그 윈도우 디펜더 같은 그 윈도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그 백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안티 머레어 요거. 뭐 요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한데 만약에 저것 때문이면은 윈도우에서 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버벅거려야 됩니다. HTS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모조리 다 영향을 받아야 되고 모조리 다 버벅거려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프로그램은 잘 돌고 있는데 왜 HTS만 버벅거리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보안 프로그램 때문인데 이거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따로 있기보다는 아예 그 소스 코드 자체에 내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HTS는 한마디로 HTS 자체의 자가 보호 기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그 증권사 HTS는 확실하게 그게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 HTS는 그 자가 보호 기능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한 100%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가 보호 기능이 바로 안티 디버깅 기능인데 안티 디버깅이 뭐냐면은 이 디버깅 그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버깅 툴을 쓰면은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뜯어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내부를. 그러니까 내부를 다 파헤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툴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 HTS는 안에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대충 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 디버깅 기능이 아예 탑재가 되어 있고, 이 기능은 계속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수시로 내가 현재 디버깅 당하고 있는지, 분석 당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가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뭔가 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종료해서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티 디버깅 기능이 제가 본 그 증권사는 확실히 있었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 안티 디버깅 기능이 들어가면 이 또 보안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성능 하락이 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의 작동 속도는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 그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예 안티 디버깅을 제공하는 아예 또 솔루션도 있어요. 그거 쓰면은 제가 알기로는 소스 코드를 다 이렇게 좀 해커가 분석하기 어렵게끔 그렇게 소스 코드를 막 헤집어 놓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최적화와는 정반대로 최악화로 이제 가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냥 갈 거를 막 우회해가지고 막 빙빙빙빙 돌게끔 만드는 그런 원리인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안티 디버깅 기능이 들어간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력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멀티코어를 안 써서 싱글 스레드 방식이라서 안 그래도 지금 느린데 거기다가 안티 디버깅까지 되어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느리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최악화를 저는 좀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HTS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소스 코드가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기존의 증권사 HTS가 소스 코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소스 코드 자체가 개판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뭐 한 97% 이상 확신합니다. 저는 97% 정도 확신한다. 좀 줄여서 95%라고 하죠. 이거 아마 저 같은 프로그래머들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오랫동안 유지보수가 되어 온 프로그램은 이게 소스 코드가 개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업계 자체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계속 사람도 바뀌고 계속 사람이 바뀌고 프로그래머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안에 소스 코드가 진짜 개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제 그 HTS 관련된 쪽에 이제 그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정규직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HTS 수정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싹 다 하청을 주거든요. 외주를 줍니다. HTS 수정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스코드 관리가 정말 개판 5분 전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세 가지 지금 안 좋은 일이 겹쳐버린 거죠. 멀티코어 안 되니까 싱글 스레드라서 안 그래도 성능 떨어지고
네, 거기다가 안티 디버깅까지 있으니까 개판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소스 코드 관리 제대로 안 돼서 개판이라서,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에 한 번 더 엎쳐버린 거죠. 3번 안 좋은 일이 겹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HTS는 요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그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렉이 발생하고 막 느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멀티코어, 뭐 멀티스레드 이런 거가 HTS는 멀티스레드가 안 된다. 구조상 HTS는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다. 그런 식의 말이 있던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는 거를 뭐 제가 다른 제 동영상에서 시연을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는 절대 거짓말이다. 이 부분은 뭐 제가 100% 확신하고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증권사에서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해주는 거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할 말이 많으니까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증권사 HTS가 그렇게 많이 버벅거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장 초반에 좀 많이 버벅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리를 잘 못 해내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느 뭐 유튜버의 영상을 좀 봤었어요. HTS가 굉장히 버벅거린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막 종목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누르면은 아시다시피 그 화면에 있는 모든 게 싹 다 바뀌잖아요. 그 종목에 맞는 걸로. 근데 이제 한번 클릭할 때마다 HTS가 한 3초 정도 멈췄다가 또 3초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돌아가고 또 종목 눌리면 3초 정도 멈췄다가 그런 거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런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데이터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다 추정입니다. 다 추정인데 근데 이제 그 유튜버 그 영상을 내가 보면서 그게 맞다라고 느낀 게 종목을 클릭을 했을 때 HTS 안에 그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1초씩 빡빡 올라가는데 그 시계가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왜 시계가 이렇게 멈춰버렸지? 라고 하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HTS가 내부적으로 이게 서버랑 이게 비동기 방식이 아니고 동기화 방식으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기화 방식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차트가 띄워져 있고 막 호가창도 막 다 띄워져 있으면 근데 삼성전자를 클릭을 했다. 그럼 이걸 누르는 순간 차트가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차트 안에 막 봉차트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띄워놨어. 막 일봉 차트로 막 해가지고 막 봉개수가 막 수백 개야 막. 그러면 이 차트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이제 증권사에 요청을 합니다. 증권사 서버에 삼성전자 차트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증권사에서 알았다 하고서 차트 데이터를 이제 고객의 컴퓨터인 HTS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요청을 해서 한번 갔다가 왔다가 하는 동안에 비동기 방식이면은 서버에 요청을 하고 이 데이터가 요청을 받아서 이 데이터가 다시 이제 응답해서 올 때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서버한테 야 좀 보내줘 알았지 하고서 HTS는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때 이제 시계가 이제 초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시계가 돌 수 있는데 이 초가 안 도는 걸 보면은 서버에 요청을 하고 나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소스 코드 그 라인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좀 보내줘 하고 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갖다 줄 텐데 그때까지 뭔가 HTS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내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지 않나 라고, 이거 저의 추정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 시계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저는 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삼성전자 누르게 되면 사실 뭐 한 50개 막 이렇게 막 띄었다. 그러면 이제 50개의 화면이 막 일사불란하게 삼성전자의 데이터로 막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멈추는 건데 이게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이 좀 동기화 방식으로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 이제 좀 더 HTS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면 제가 뭐 인터넷에 이렇게 하면서 좀 알게 된 내용이에요. 이 HTS가 이거를 증권사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증권사에서 이거 HTS 서비스 하니까 이 HTS라는 프로그램을 증권사에서 만든 것 같죠? 근데 이거 증권사에서 이거 안 만들어요. 이 HTS라는 것을 전문으로 만드는 외주 업체가 존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주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한 2군데에서 3군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 증권사에서 요청을 해오면 그냥 살짝 색을 좀 바꾸고 뭐 테마를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실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안 내부적으로는 그냥 껍데기를 살짝 바꾸는 거죠.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냥 리모델링. 그렇게 해서 증권사에 납품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HTS 만드는 업체에서 아예 이거를 갖다가 그 자체 개발 툴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HTS 뭐 유지 보수 뭐 전용 개발 툴을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고 할 때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그 프로그래밍으로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만든 전용 개발 툴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외주 업체에서 외주 인력이 이 개발 툴을 이용해서 HTS를 유지보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에 어떤 바운더리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그냥 제공을 해버렸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이 프레임워크 같은 툴 그 안에서만 이 HTS 관련된 화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뭐 서버로 뭐 데이터를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예 건드릴 수 없게끔 아예 백그라운드 기능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예 이 외주 인력은 그냥 뭐 데이터 요청 이런 식으로 하면 해서 뭐 데이터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요청하고 데이터를 받는 그 과정은 이 툴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이 외주 인력은 그냥 그 기능을 호출해서 그냥 사용하는 식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검증된 기능 안에서 검증된 그런 행동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HTS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전용 개발 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주 인력 이 프로그래머도 이 HTS를 최적화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행동 제약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뭐 더 잘 아시는 분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HTS는 앞으로도 발전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싱글 스레드 방식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